제 북한 탈북 여성 임지연 씨.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장 결혼했던 중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요.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팬클럽까지 보유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온 탈북자 임지현 씨. 임 씨가 전혜성이라는 본명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 짱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지난 2월 서울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추가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에 임했지만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더라도 혼자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 모두 5월과 6월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달 초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사이 임 씨는 지난 4월 중국에 갔다가 돌연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자진 입국인지 납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행은 남편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참 알 듯 모를 듯한 사람입니다. 이 사안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북 방송인 임지연 씨가 왜 북한에 가 있는지 오늘은 제 발로 걸어갔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진 입국으로 방향이 트는 걸까요? 묘한 사람. 먼저 이야기 듣고 저희가 마지막 카톡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K 씨에게 너랑 헤어지면 자기는 북한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머리 모습으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짧은 머리였죠. 네, 입국 전에 이미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스스로 그 변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단돈 8,000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북한 채비하는 취지로 밝혔던 속모를 화법의 임지현 씨입니다. 이때가 바로 3월 말이라고 하고요. 전 남자친구의 증언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가서 2달 뒤에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 지금 그 임지현 씨의 그 탈북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또 네. 이 취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오는데 지금 좌왕우왕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또 한국에서는 보통 우왕좌왕이라고 예, 우왕좌왕. 네. 예. 오늘 나온 자료에 하면 거의나 이제 자진월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증거를 좀 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K 씨,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K 씨하고 관계가 이제 상당히 벌어졌고 네. 또 그것과 함께 돈과 여러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난 저 고향으로 간다, 북한으로 간다라고 하고 내뱉은 그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네. 문자의 앞뒤 문장들이 좀 더 나와줘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옆에 계신 송지영 전 아나운서께는 머리를 잘랐다는 의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저희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납치를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카톡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북한으로 간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무래도 국정원에 계셨기 때문에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로 들으셨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저 카톡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 의미가 북한으로 가긴 가는데 네. 북한의 그 무슨 뭐 공간이나 이런 데 가서 자수를 해서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미입국을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냥 들어가다가 체포되느냐 하는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 하여간 뭐 북한으로 간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저 임지연 씨는 납치되기 전에는 북한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나면 저 임지연 씨가 네. 우리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들 자체가 북한 체제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돌아갔을까?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건 당연히 이건 납북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지연 씨가 뭐라 했냐면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근처에다가 자기가 대소변을 봤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민족끼리에서만 그 임지연 씨가 나오고 네. 북한 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같은 데서는 임지연 씨 북한 제입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는 맞습니다. 것이 앞으로 임지연 씨의 운명 자체가 앞으로 좀 비참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혹의 임지연 씨 재입국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간의 정황 그리고 의혹들을 총정리를 해보니까 이제는 좁혀지는 증거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잇따른 사체 추심 혹시 방송 생활을 하지만 생활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나왔다가요. 이제는 또 엄마를 보고 싶어 했다. 외로움 때문에 본인이 홧김에 나간 것일까? 이번에 화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잠시 뒤에 송지영 전 아나운서께 여쭙겠지만 8,000원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잘랐단 말이죠. 이 속모를 화법 왜 그랬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족,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재입국을 상징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외로워했다고 그렇게 K 씨는 전했습니다. 딱히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예.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만약에 맞다면 북한이 이웃집도 아니고 말이요. 그 많은 납치와 나쁘게 힘든 사연이 묻어있는 국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의 성격이 평소 저런 말을 할 정도로 일명 럭비공처럼 튀는 성격이었나요? 네네. 하나원에서 있을 때부터 네. 외로움을 많이 탔는지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은 진짜 종종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다쟁이입니다. 아, 그동안 하지 네. 못했던 말들을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새처럼 쫑알거리면서 촉새처럼 북한말로 촉새라고 표현하는데 네. 막 얘기를 할 때 제스처라든지 몸동작이라든지 그걸 아야 자기의 그 어떤 말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다 풀듯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다 하는데 여성들의 어떤 변화를 꾀하려고 할 때 네. 특히 기본적으로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든지 자기가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든지 이럴 때 머리를 자르는 경우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잘랐다는 게 저 머리를 뭐 8,000원에 정말 한국에서 자르고 갔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 머리가 8,000원 아니거든요. 네. 10,000원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게 지금 북한 주체 머리라고 하는 평양식 머리입니다. 근데 저 머리를 한국에서 잘랐다고 지금 K씨가 지금 증언을 했는데 머리를 자르고 저분이 정말 나 북한 당국에 가서 나 자수하겠어. 네.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엉뚱발랄하고 럭비거 같은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나 북한 네. 당국에 가서 나 자수하겠어. 나 공화국 품에 다시 돌아가겠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회식은 잘 참석하지 않고요. 주변 분들이 알기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다는 임지연 씨입니다. 임지연 씨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요. 탈북자 인권 문제, 생활고 문제, 특히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온 분들에 대한 정착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묵묵히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억울한 사연이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뭔가 임지연 씨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네. 정말 그 모든 걸 이제 그 각오하고 온 이 새로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자 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무게가 될 수 있습니다. 짐이 될 수 있죠. 근데 탈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힘든 한국 생활이었다라고 하면서 남자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보고 싶고 그렇게 넘어갈 만큼 북한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네. 우리 저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떠나올 때 문제가 있었죠. 너무 살기 어렵다. 이전 죽기보다 이게 더 낫겠다 해서 왔는데 돌아간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한에 와서 자기가 특별히 방송에서 했던 여러 가지 네. 북한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인가. 물론 성격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 말씀만 좀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그 카톡에 있는 그 문자를 보고 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문자 때문에 지금 자진월북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행간을 읽음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이 문자를 보낸 K씨하고는 지금 그때 문자를 나눈 상태가 좀 갈라진 상태이고 네. K씨에 대해서 화난 상태입니다. K씨가 자꾸 뭔가 대시하니까 짜증나니까 나 가. 이렇게 해서 네. 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K씨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8,000원밖에 남은 게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너랑 지냈더니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난 뭐 돈도 못 얻고 사랑도 못 얻었으니 난 가라고 이제 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 문장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더 깊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이분은 지금 북한에 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북한은 죄 지은 자식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려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적극. 우리는 팔 벌려서 너희들을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특히 텔레비전에 나온 스타 탈북자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잘못이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북한 형법에 개정 형법에 보면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네. 이 자수를 하게 되면은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마 내세워서 선전을 하겠죠. 네. 니들이 아무리 큰 죄를 남조선을 져도 니들이 다시 입국만 해주면은 그런 죄를 용서하고 그다음에 니들 방송도 출연시켜주고 돈도 생활비도 많이 대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을 겁니다. 뭐 임지연 씨한테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그 탈북자들한테 회유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는 형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형법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당교역이 있고 당교역 위에 유일영도 중자문이 있죠.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임지연 씨는 유일영도 10대 원칙에 바로 그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형법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게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지연 씨의 그 기자회견 그 장면이 굉장히 우울하고 네. 강요에 의하고 눈빛이 우시에 차고 미래를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게 쫙 나타나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저건 분명히 납치든가 네. 아니면 뭐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래 어머니를 모시고 또 탈북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네. 혹시나 체포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임지연 씨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들어갔던 걸까요? 본인은 총살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서 울먹였었는데요. 뉴스앤 이슈에 보내온 한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임지연 씨는 현재 북한에서 수용소가 아닌 가족과 대접받고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남한에서 건너온 텔레비전 출연 탈북자에게는 북한은 관대할 거다. 어떻게 임지연 씨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2, 3년간 돈 벌어가지고 또 북한 들어와서는 광고 모델에서 썩고 병든 남조선에 가지 말라고 광고에 해가지고 영혼 대접받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거기까지 갔다고 남조선까지 갔다가 가고 아유 남조선은 진짜 저 사람 말대로 썩고 병든 세상이네.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니. 돌아다니는 동부대 뭐 민간 다니면 다 강연했어요. 그렇게 영웅 대접 받는다고. 임지연 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특히 임지연 씨의 재입국 전후에 좀 이상한 동태가 북한에서 전해지신 바는 없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광폭 정치를 편다고 네. 아무리 저국을 배반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받아준다. 네. 이런 해유는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도 많습니다. 네. 과거에 선옥순 씨라고 그분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의 그런 체제 사상이나 체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비판을 하면서 빛이 그리워라는 책까지 썼던 여성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북한에 재입국을 했습니다. 재입국을 해서 북한 당국에서 용서하고 그 여성분이 이렇게 자기가 빛이 그리워하고 북한을 비방했던 책을 자기가 왜 저국에 이렇게 시련을 겪던 날에 네. 내가 저국을 비방했을까 하면 그 책을 선으로 쫙 찢는 것까지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 여성분 같은 거는 최초였습니다. 최초. 네. 네. 그런데 그 좋은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의 생리를 안다면 이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가서 이 임지연 씨를 영웅 대접을 해주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탈북하지 않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해서 남한에 갔다가 돌아오면 저게 될 수 있겠네라고 더 많은 말하자면 이제 탈북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한테 그렇게 면죄부를 줌으로 해서 또 그 이야기가 상당히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의미에서 체제 수호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냥 숨 죽이고 살아야지 네. 영웅 대접시켜놓으면 이거는 북한 생리에는 안 맞는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이제 2011년 12월에 네.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권력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탈북자가 이 북중 국경선을 넘는 것을 차단하라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했고, 과거에는 뭐
탈북을 하면은 그냥 그 뭐 훈방도 한 번 정도 걸리면 훈방 정도도 하고 아니면 그 교과서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점점 더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 저 탈북자들 중에서 네. 한국 TV에 나와가지고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표로 해가지고 금년 초부터 그 사람들을 다시 입국 공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초로 걸린 사람이 이제 임지연 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지연 씨가 비록 아까 그 카톡에 북한으로 간다 하는 것은 네. 우리 저 아까 우리 김광 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간에 홧김에 내가 네가 꼴보기 싫어서 북한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임지연 씨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에 중국에 간 다음에 6월에 북한에 갔는데 2달 동안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에 바로 갈 생각이 있었으면은 네. 4월에 중국에 가서 바로 4월에 북한에 들어갔어야죠. 2달 동안 중국에 살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카톡만 가지고 저 사람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오늘도 2주일 가까이 되지만 임지연 씨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중 국경에서 훈련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교수님 들었는데 말이죠. 내일 또 저희가 긴장해야 할 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내일이 북한 내에서는 이제 우리는 종전 기념일인데 북한은 전승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아주 천재적인 전략 전술을 가지고 미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날이 바로 27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평안북도 구성에 북한의 그 ICBM급 그 미사일의 동향이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쯤에서 북한이 이걸 쏘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7월 27일께 해서 남북한 간에 서로 이제 적대 회의를 중단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21일 날까지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적시회담도 제의를 했는데 현재 북한이 하나도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응하지 않고 현재 계속해서 도발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미사일을 쏴서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거리는 충분한데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를 또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또는 또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하는 게 이제 우선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심고리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북대화에 응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회담까지 제의했지만 노래 대답 없는 너도 있었는데요. 대답 없는 북한 미사일 쏠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27일을 기해서 북한은 네. 대대적인 자기들의 어떤 승전, 이건 분위기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네. 굉장히 뿔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말 저번에 8,000km를 갈 수 있는 그 미사일이 아닌 더 네. 사거리가 큰 걸 쏜다고 하면 미국은 분명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분명히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에 대한 북한의 반격은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똑같은 이렇게 사거리를 넓힌 미사일보다는 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거 네. 이게 오히려 미국한테 더 위협적이거든요. 이런 걸 쏴가지고 좀 다종화된 모든 미사일들이 보다 현대화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주시됩니다. 두려울 게 없다는 북한 측의 입장입니다. 자신만만하게요. 그렇지만 안에 내면을 까보면 싱싱한 회 하나 먹지 못하고 전기가 부족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인터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북한 주민들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세상이구나. 만약에 임지연 씨가 저렇게 강연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가진다면 그만큼 파괴력이 클까요? 그 당시에는 파괴력이 크지는 않아도 좀 있습니다. 네. 그걸 들을 때 저 사람이 북한에서 살던 사람인데 남조선에 갔다 와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입으로 저렇게 말한다 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두만강 압록강선에서 한국에 미리 와 있는 탈북민들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봐요. 정말 남조선이 그렇니?
아니다고 거짓말이다. 자기 친척 말을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먹히지는 않습니다. 네, 고속도로 옆에 나무가 없다. 고속도로 옆에 나무를 보면서 참 북한 생각이 많이 났다는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가 계속 울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어떤 살림이 항폐화되는 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네. 고속도로 옆에도 당연히 그렇고 마을 가로수도 지금 거의나 말라 죽은 그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이 올해 네. 이 국토 일꾼 대회를 열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 9만 포기 이상의 그런 네. 나무를 이제 심는 자기들도 그 벼 상황을 알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새로 심은 그런 모가 죽지 말고 살아서 북한의 어떤 가로수들을 조금이라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승절을 앞두고 충성결의 대회로 분위기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언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후에 바로 중국으로 가서 2달 뒤에 북한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 지금 그 임지연 씨의 그 탈북 동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인들이나 또 네. 이 취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오는데 지금 좌왕우왕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또 한국에서는 보통 우왕좌왕이라고 예, 우왕좌왕. 네. 예. 오늘 나온 자료에 하면 거의나 이제 자진월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증거를 좀 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K 씨,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 K 씨하고 관계가 이제 상당히 벌어졌고 네. 또 그것과 함께 돈과 여러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나 이제 난 고향으로 간다, 북한을 간다라고 하고 내뱉은 그런 문자가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네. 문자의 앞뒤 문장들이 좀 더 나와줘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옆에 계신 송주영 전 아나운서께는 머리를 잘랐다는 의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저희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납치를 됐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거든요. 네. 납치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중국행은 남편과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참 알듯 모를 듯한 사람입니다. 이 사안은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북 방송인 임지연 씨가 왜 북한에 가 있는지 오늘은 제 발로 걸어갔을 것이라는 정황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진입국으로 방향이 트는 걸까요? 묘한 사랑. 먼저 이야기 듣고 저희가 마지막 카톡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K 씨에게 너랑 헤어지면 자기는 북한에 다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해왔다고 합니다. 임지연 씨가 북한 매체에 등장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머리 모습으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완전 짧은 머리였죠. 네, 입국 전에 이미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등 스스로 그 변화를 꾀했다는 겁니다. 단돈 8,000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꿨다. 북한 채비하는 취지로 밝혔던 속모를 화법의 임지현 씨입니다. 이때가 바로 3월 말이라고 하고요. 전 남자친구의 우리 민족끼리에서만 그 임지연 씨가 나오고 네. 북한 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 같은 데서는 임지연 씨 북한 재입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는 맞습니다. 것이 앞으로 임지연 씨의 운명 자체가 앞으로 좀 비참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혹의 임지연 씨 재입국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간의 정황 그리고 의혹들을 총정리를 해보니까 이제는 좁혀지는 증거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요. 이 딸은 사체 출신 혹시 방송 생활을 하지만 생활고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나왔다가요. 이제는 또 엄마를 보고 싶어 했다. 외로움 때문에 본인이 홧김에 나간 것일까? 이분의 화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잠시 뒤에 송지영 전 아나운서께 여쭙겠지만 8,000원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면서 머리를 잘랐단 말이죠. 이 속모를 화법 왜 그랬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족,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재입국을 상징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그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많이 외로워했다고 그렇게 K 씨는 전했습니다. 딱히 의지할 사람이 없는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예. 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고 하는데 재입국한 탈북 여성 임지연 씨.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장 결혼했던 중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요.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지혜 기자입니다. 팬클럽까지 보유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해온 탈북자 임지현 씨. 임 씨가 전혜성이라는 본명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임 씨는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편 짱모 씨와 이혼 소송을 지난 2월 서울 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추가 서류까지 꼼꼼히 챙겨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에 임했지만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더라도 혼자 이혼 소송 또는 이혼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들을 잘 만들어놨어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 모두 5월과 6월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이달 초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그 사이 임 씨는 지난 4월 중국에 갔다가 돌연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씨가 자진 입국인지 납치. 그런데 지금 뭐 카톡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북한으로 간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아무래도 국정원에 계셨기 때문에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로 들으셨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저 카톡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 의미가 북한으로 가긴 가는데 네. 북한의 그 무슨 뭐 공간이나 이런 데 가서 자수를 해서 들어가느냐 네. 아니면 미입국을 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고 그냥 들어가다가 체포되느냐 하는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 하여간 뭐 북한으로 간다 그랬고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저 임지연 씨는 납치되기 전에는 북한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나면 저 임지연 씨가 네. 우리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들 자체가 북한 체제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북한으로 돌아갔을까? 만약에 돌아갔다면 이건 당연히 이건 납북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지연 씨가 뭐라 했냐면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근처에다가 자기가 대소변을 봤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